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코스닥 소부장 종목들이 네. 꽤 많이 하락합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두 자릿수대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코스닥을 1%대로 하락하게 만드는데 지금 네. 시총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어제 우리는 미리 올랐던 걸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먼저예요. 반영이 요 되긴 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항상 이제 미장이 밤에 열리다 보니까 네. 그 다음 날 미장이 오르면은 우리가 먼저 뭐 같이 따라 오르고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는데 네. 어제는 딱 그 종전에 대한 발표가 우리나라 개장 직전에 그러니까 미장이 폐장을 한 다음에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 올랐고 오늘은 장 초반에도 같이 가자 하더니 맞아요. 약간 아쉽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섹터로도 존재감을 또 발휘해주고 계시네요. 네. 다른 섹터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건희 대표님과 이야기했을 봤습니다. 때 오면서. 방산, 네. 조선, 뭐 원전 더하기 조방원 얘기가 오랜만에 나오더라고요. 2,000원지까지 좀 확산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는데 와 오늘 또 방산이 조방원, 날아갑니다. 또 특히나 방산주가 네. 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이니까 뭐 좋긴 한 거죠? 사실 우리가 네. 뭐 너무 쏠려 있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뭐 쏠림이 풀린다고 그렇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지란 말은 아닌데 아니죠. 같이 가끔, 좀 네, 올랐습니다. 힘을 손잡고 가보죠. 네. 자, 저희 세미나 홍보 드리고요. 오늘 PB들의 수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6월 19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죠? 여의도로 가면 될까요? 여의도 본사에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여러분. 1부, 2부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6월 19일 오후 1시 점심 드시고 요거 또 조금 졸음 오실 수도 있는 시간이기는 한데 네. 아마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 김영환 차장님이 매크로를 활용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2부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우리 김현태 책임운용력과 함께 최근 또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난리잖아요. 네. 왜 지금 우리가 우주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참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날도 스페이스X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도 저희가 해야죠. 스페이스X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PB들의 수다 우리 정우창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십니다. 저희가 오늘 화면으로 봤을 때 컬러감이 굉장히 좀 그러게. 비슷합니다. 다 브라운으로. 예. 이런 베이지 톤으로. 베이지 톤으로. 우리 네. 무슨 다들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약간 좀 북한 부담스러워. 느낌이야. 북한 느낌이잖아. 약간 인민. 인민복 느낌이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봄에는 또 이제 린넨 소재가 좋죠. 맞아, 저도 린넨 소재로. 저도 입고 이제 왔는데. 더 더워지면 이제 셔츠에 타이를 못 하고 올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예쁘게. 마지막으로 네. 네, 이렇게. 아니 했습니다. 아까 왜 웃으신 거예요? 네? 왜 저희 웃으신 오프닝 거예요? 할 때. 제가 아까 웃은 이유가 네. 제가 그 의도치 않게 항상 나오면 시장이 많이 떨어지는 날에 많이 와가지고 제가 뭔가 좀 발표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 댓글창에서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 뭐 미국 증시도 시원하게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란 전쟁 관련해서 뭐 악재도 해소가 돼서 오늘은 좀 많이 오르는 좀 맘 편한 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아니죠. 약간 분위기가 조금 쌓여지는 것 예. 같아서 이게 또 징크스가 또 오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좀 실소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징키스라기보다는 그러면 저희 방송 끝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항상 네. 그날이 매수 기회였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종전 소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페이스X도 상장이 됐고요. 거기다가 지난주 좀 멀리 잊혀지긴 했지만 젠슨 왕이 또 방한을 하고 갔다 왔어요. 뭐 맞아요. 왔다 가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요즘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공감을 못 살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을, 그리고
조금 더 좀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저는 정말 그 인생의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 이제 항상 무언가 큰 판이 바뀔 때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때 산업도 막 바뀌고 정말 주식시장도 많이 상승하고 스타 종목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AI가 어떤 과거의 산업의 혁명들보다도 정말 큰 혁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혁명이 그럼 왜 중요하냐 이렇게 좀 물어보신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경기보다도 저는 이제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앵커분들도 요새 텔레비 안 사시죠? TV 안 사시죠? 텔레비는 TV,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들어보는데 텔레비전. TV 안 사시죠? TV. 브라운관, 뭐 브라운관. 스마트폰 뭐 잘 안 바꾸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 참 딱히 새로운 게 나와도 뭔가 다른 게 없어서 안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변화되는 게 없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혁명이 발생하면은 전에 없던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돈을 안 쓰는 이유가 과거랑 똑같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거에 소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AI로 인해서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고 지금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글라스로 뭐 실시간 번역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여행 갈 때 얼마나 또 필요하겠어요. 너무 좋죠. 그죠?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오늘 발표 자료 거의 다 뭐 AI 통해서 그렇죠.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그게 이제 주식 시장에서 스타 종목을 만드니까 저는 지금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주식이 지금 이제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와도 불안해하세요. 되게 추위에 떠시는 거죠. 왜냐하면 막 하루에 6%, 7%막 빠지는 걸 보고 다시 다행이지만 또 언제 또 그렇게 빠질지 모르겠다.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크니까 뭔가 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주식 비중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정말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냐면 무언가 레벨업이 될 때 이런 변동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벌레가 뭐 나비가 될 때라든가 우리가 학생들이 저도 뭐 경험했었는데 키가 많이 클 때 막 이 성장통 겪잖아요. 그렇죠. 뭐 무릎도 네. 아프고. 그래서 주식시장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포함해서 이 AI 산업이 확 떠가면서 우리 전체 산업을 바꾸고 주식시장을 바꾸는 레벨업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좀 감내 가능한 자산 안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투자하셔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네. 지금의 변동성이 우리가 잘 이제 이겨내고 어떻게 보면은 요 구간을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은 자산의 부를 좀 증식시킬 수 있거나 혹은 너무 무서워 난 이런 변동성 이제 쳐다보면 머리 아파하면서 도망가시면 이제 네. 이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그리고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100년 역사 중에 시장이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95년에서 99년 인터넷 사이클 시기거든요. 닷컴 버블. 예, 그때 그죠? 나스닥이 지수가 네. 6배가 올랐어요. 6배가. 네. 근데 6배가 오르는 동안 그럼 네.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낙폭이 있어요. 난리가 네. 났겠죠. 중간에 지수가 20% 빠진 적도 있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30% 빠진 적도 있었고. 그럼 나스닥 지수가 30% 빠져 보십시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더 빠졌겠죠. 한 반토막 났을 거예요. 야, 단기간에. 그러네요. 예, 막 한 달 반 사이에 막 30% 빠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을 수반하고 지수가 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 수 있고 저는 이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는 사실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약간 그런 인터넷이 되면 정말 세상이 바뀌겠다라면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한번 보세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업들 실적이 너무 잘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그쵸? 법니다. 반도체만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수반대에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투자 난이도가 뭐 높지 않은 시장인데 우리가 주도주를 잘 믿고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시장인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요? 오늘도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요? 시장 모르겠다. 저 나오기 네. 전날에 파시면 되겠네요. 잠깐 팔았다가 하루 이틀 또 빠지면 자, 다시 사시고요. 보합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또 이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강법권 정도로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5% 계속된 약세권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선물 기준으로 유가가 조금 올라온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무슨 일 있나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서명 전자 서명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네. 서명식이 열리는 금요일까지 이게 자꾸 뭐 이란에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미국에서 나는 저런 적 없는데 약간 이런 자본들이 살짝 있긴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현물에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도. 근데 또 선물 쪽은 지금 6,6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는 사는데 코스닥에서는 지금 1,400억 넘게 팔고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코스닥을 조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또 코스닥의 구원 투수는 역시나 개인이죠. 4천억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래요. 지금 조금 시장이 아쉽게도 하락 전환했다가 여러분 또 이 얘기가 무섭게 저가매수 하시나 봅니다. 예, 0.35%. 나 오늘 우리가 계속 약간 경마처럼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뭐 5분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1분 말, 2분 여러분들이 말. 아이디어를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네네. 오늘 사실 12시에 일본의 BOJ 발표가 있는데 그것 때문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해서 뉴스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챙겨드릴게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지금 상황을 조금 좀 비유를 해보면 네, 좋아요. 저희 우리 둘째가 9살이거든요. 네. 9살인데 지금은 이제 평균 키 정도 되는데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나요? 키가 작았었어요. 한 얘기 안 2년 하셨어요. 전만 네. 해도 막 그 반에서 막 뭐 예를 들어 20명 있으면은 뭐 작은 걸로 뭐 1등 아니지만 뭐 2, 3등 정도. 네. 몇 월생이에요? 7월생. 딱 중간에. 근데 이제 와이프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딸이 7살인데 6개월째 키가 안 커. 이걸 체크를 아, 하셨구나. 그래서 그래, 저는 별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잽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나서 학교 가기 전에 재고요.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몸무게 재는 거랑 똑같네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학교 갔다 오면은 또 재고 자기 전에 재고. 왜냐면 시간대별로 키가 다르다면서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막 시황을 와가지고 보셨구나. 어느 날은 딱 와가지고 되게 정말 네. 걱정하는 눈빛으로 어젠 0.5cm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이거 병원 가야 돼, 심각한 것 같아, 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밥은 잘 먹냐? 어. 밥 잘 먹는데요. 그럼 잠은 잘 자냐? 잠은 잘 잔댄대요. 그러면 성장기 애가 결국은 크겠지, 신경 쓰지 마라. 와, 오. 쿨하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와이프는 혼자 걱정했지만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평균 키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여행커님처럼 저렇게 매일매일 시간대별로 보는 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 특히 AI 혁명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6월 25일이면 마이크론 실적 나올 거고요. 7월 2일쯤 되면 삼성전자 실적 나올 거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빅 트렌드에 가 있고 기업들 실적도 괜찮으면은 결국은 시나브로 주가는 오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시장 하락할 때마다 왜 그래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다 오를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그래도 증시 방송인데. 그러네. 우리의 본분이 그거라서. 네, 그래도 여러분 뭐 뉴스 하다 좀 보세요. 또 아, 안에 내용도 맞아, 보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 변화된 내용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또 차익 매물이 또 출회가 되는 부분들. 네.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널뛰기가 난리가 났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감안하고 앞자리수를 빼고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준비해주신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한번 우선은 풀어볼까요? 젠순왕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리뷰 좀 해보죠. 예, 제가 이제 항상 복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이벤트 중요한 사건이 지나고 나서 또 당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했으면 뭘 잘했고 실수를 했으면 뭘 실수를 했는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가야지 내 투자 실력이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제가 지난 방송에 왔을 때 네. 젠순왕이 한국 방문을 할 거고 실제로 이런 일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6월 2일 날 2주 전에 제가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렇게 자주 넘어가네요. 제가 이런 투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게 조심해라! 라고 말하기는 사실 뭐 쉽진 않죠. 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뉘앙스로 잘 들어보시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 나와서 제가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네. 이미 많이 올랐고 요런 일정이 나왔을 때 이미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올 때쯤 금방을 해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네. 실제로 좀 LG전자가 좀 타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요 네이버, LG전자, 뭐 두산, 뭐 로보틱스 뭐 요런 종목들의 고점이 이제 6월 2일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에 했었던 6월 2일이어서 그러면 이런 뉴스나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조금 복기를 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요건 호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통 그렇게 붙죠. 예. 근데 주식시장은 페이크가 많아요. 네. 가짜 상승도 많습니다. 가짜 하락도 많고. 그래서 주가 흐름보다는 이 재료가 나왔을 때 과연 이 미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젠슨왕이 LG전자 만났는데 이게 그러면 로봇이 올해 내년에 될까? 3년 5년 후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예측이 불가하고요. 네. 적어도 올해 혹은 내년까지 이게 가시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실적이 늘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사실은 간단합니다. 미래의 실적을 맞추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이미 공개된 실적은 중요하진 않죠. 근데 왜 실적이 나오고 주가가 올라갑니까? 그거는 미래 실적이 중요한데 그거는요. 지금 나온 실적을 보니까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겠구나. 더 좋겠구나.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왜 빠집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을 잘 분석해 봤더니 지금은 좋지만 네. 앞으로는 잘 모르겠다. 혹은 앞으로는 지금보다 잘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주가 반응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든지 간에 그 재료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혹은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에 실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떤 재료가 예를 들어서 이란 전쟁 이슈가 뭐 떨어져서 유가가 떨어졌어요. 네. 유가가 떨어졌는데 바이오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유가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해소가 돼서 네. 이제 뭐 이런 유가나 이런 매크로가 유가도 안정되고 네. 인플레가 이제 안정이 됐어.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에 이게 호재가 될까요? 연결이화 시켜볼 수 있죠 우리가.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되면 금리의 향방을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우리 그렇죠. 심리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근데 한 두세 번 시내루를 맥힌 거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유가가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지도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유가 더 떨어지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진짜 좋아질 수 있겠네. 항공주. 좋아지고 우리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전기세에서 사실은 이런 연료비 비중이 높은데 좋아질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2차 전지 쪽은 이게 좋아질 재료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오히려 네거티브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전쟁이 해소돼서 시장 전체 불확실성 해소됐지만 이게 기름값이 떨어지면 요새 또 기름값이 높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전기차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다시 유가가 회귀한다면 그러면 전기차 살려던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다시 기름값 1,500원, 1,600원 됐네 라고 하면 조금 덜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또- 재료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재료들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나 업종이나 종목에 미래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고 네. 사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 좀 최근에는 유가 급등 그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늘었던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ESS 얘기하면서 맞아요.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가 부족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걸 저장을 하는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로직도 같이 좀 맞습니다. 예, 붙어있어서. 그러니까는 저는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이 재료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쵸, 사고의 흐름의 예시를 들은 거고요. 음. 제 앵커님 말씀대로 ESS 뭐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굉장히 필수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유가가 과연 뭐 이 전쟁 이슈가 해소가 돼도 과거처럼 5, 60불 가기는 또 어렵다는 분석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요게 이제 미래 실적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해봐야죠. 네. 오늘 제가 여기 방송에 오면서 네.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 너무 내가 투자하고 있는 개별 종목. 엘모 종목이 있는데 엘모 개별 종목. 무상증자 나왔다. 네. 이거 호재냐 악재냐. 악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증자가 나오면 그 기업의 미래 실적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이게 아니고 이제- 악재도 아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굳이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재료를 만들어서 주가 그쵸, 그쵸. 올리는데 네. 무상증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굳이 호재 악재를 따지자면 살짝은 호재 쪽에 가깝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에는 아무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를 보고 내가 옳다코나 하고 매수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아니 이게 아들이 네. 방송에 항상 나와서 실적 좋아야 합니다. 펀더멘탈 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어머님은 집에서 개별 종목을 사신다. 물론 삼전익수 당연히 있으시겠죠. 100만 원에 홀랑 팔아 드셨더라고요. 제가 하이닉스 팔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야, 이제 이게- 개인의 심리가 100만 어쩔 원을 수가 갔다가 없구나. 100만 원 갔다가 한 70몇만 원대 빠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100만 원 오니까 이젠 팔아야겠다.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팔았는데 그래도 팔자마자 200만 원 가는 거예요. 존칭은 써주시네요. 예. 팔아서 드셨다. 수익을 아니, 드셨잖아요. 아들이 그렇죠. 전문가여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원래 가까운 사람 더 못 믿는 그렇죠. 거예요.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실적과 우리 펀더멘털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가장 지금 소위 말하는 국민주라고 불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앞으로 또 2분기 실적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은 이미 너무너무 좋게 나올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뭐냐면은 2분기까지는 엄청 전분기 대비 좋은데 3분기는 슬로우할 거다. 그러니까 2분기에 뭐 100조를 발표를 하면 3분기도 뭐 한 105조, 110조 정도일 거다. 네.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뭐 100조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멘텀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우리 전자닉스가 주가가 조금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기회 삼아서 사야 된다. 또 이렇게 주로 IT를 보시는 분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아니요. 3분기도 굉장히 이 상승 곡선이 가파를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지금 조사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나와서 삼성전자 얘기를 보통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나? 그렇진 않고 저는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를 같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를 저는 어드바이스 드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좀 삼성전자가 뭐 파업 이슈도 있고 네. 뭐 좀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삼성전자를 많이 다뤄 드렸던 건데 뭐 또 우선주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또 오늘은 이제 하이닉스가 그 ADR이 미국에 상장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도 마이크론 뭐 한 11% 올랐죠. 네. 근데 하이닉스가 한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DR이 8월에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지금 오늘 조금 자료와 함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들으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질문하실까요? 따라갈게요. 예, 그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는 사실은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이고 전 세계 1위 영업이익률의 좀 회사다. 그리고 저는 젠슨왕 그 방한했을 때 저 깜짝 놀랐었던 게 최태원님이 이런 인터뷰 있었거든요. 어떤 인터뷰요? 깐부회동 1차 때 저기 하이닉스 못 만났었잖아요. 네. 삼성전자랑 뭐 현대차 뭐 이렇게 해서 만났잖아요. 그때 참여 못 하셔서 좀 서운하시진 않으셨어요? 라고 뭐 기자분이 인터뷰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최태원 회장님이 아니요, 젠슨왕이 서운했었겠죠. 자신감이. 젠슨왕이 아쉬운 거죠. 예. 내가 아쉬울 건 없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났던 거야. 예, 그렇군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젠슨을 못 만난 거지. 네. 젠슨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들다가도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산업에서의 그 위치가 하이닉스가 그럴 만하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어떻게 보면 을인데 납품한 업체니까 근데 갑 같은 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특히 AI가 인프라가 지금 결국은 핵심인데 지금은 사실 GPU나 이런 전반적인 컴퓨팅이 아니라 메모리가 지금 가장 병목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병목을 봐야 되냐면 부족한 부분은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 AI 인프라 투자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메모리가 캐펙스에서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를 좀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쪽의 업황은 가격이 비싸네 싸네를 따지는 시기가 아니고 물량이 있냐 없냐. 물량이 네. 있냐 없냐 그런 좀 차이가 있어서 메모리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젠슨왕이 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조금 이제 가능성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메인 내가 한국에 꼭 와야겠다 했던 거는 이 메모리 제발 내년에도 잘 공급해줘야 돼. 우리한테 최우선으로 그런 목적에서 오셔서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랑 뭐 지금 삼성전자 그 임원분도 만나셨던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지금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AI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다. AI 사이클도 엄청난데 그 안에서도 메모리가 지금 가장 희귀한 자산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은 아마 7월 20일 이후에 하이닉스가 발표될 텐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양적으로는 영업이익이 가장 높겠지만 2분기에 아마 지금 우리 회사 NH투자증권 예상으로 실적 추정치로는 영업이익률이 7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남는 장사군요. 전 세계 1등입니다. 이게. 전 세계 1등이에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잘하네, 높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높은 엔비디아도 영업이익률 60%대거든요. 근데 전 세계 1등 영업이익률이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여러 곳에서 나오곤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세요? 지금 60조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60 몇 조. 근데 네. 그것도 성과급 10% 반영해서 반영해서요. 빼고? 빼서 아마 발표할 거예요. 1분기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미리.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그게 없었다면 10% 더 애드업하면 영업이익률이 뭐 80%대도 숫자로는 어마어마하겠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ADR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상장이나 이 수급을 진짜 무시할 수 없어요. 스페이스 X도 지금 뭐 펀더멘탈 좋아서 오르는 거 절대 아니고요. 수급의 힘이죠. 네. 상장을 5%만 상장했어요. 한 네. 4%? 근데 유동 주식도 진짜 좋네. 근데 우주항공 ETF 담아야 되죠. 그다음에 인덱스. 성장주 펀드들도 담아야 되죠. 네. 그다음에 6월 안에 나스닥 100 편입돼서 나스닥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수급이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연이틀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좀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을 한번 또 보시죠. 근데 네. 이제는 2분기까지는 지금 6월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도체 고정 가격이나 뭐 현물가나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팔로우하면 2분기는 1분기 대비 가격이 얼마 정도 올랐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는 좀 QOQ 성장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게 한 6월 10일 이후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제 공급망을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공급망을 체크했을 때는 3분기에도 디램 가격은 2분기보다 25에서 30%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낸드도 20에서 40% 또 올라갈 거야. 그래서 HBM은 또 대박인데요. HBM은 뭐 반기 단위, 연 단위, 뭐 분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작년에도 HBM 가격을 엔비디아 쪽과 협상을 하면서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 HBM을 많이 올렸는데 이 HBM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디램, DDR5나 이런 걸 이제 조금 캐파가 부족한데 그쪽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최근에는 HBM보다 일반 D램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HBM은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부가가치 상품인데 오히려 싸게 파는 거죠. 아이폰 16 프로보다 지금 17이 더 싼 겁니다. 그러면 17 프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또 많이 올려야겠죠. 그래서 HBM 가격은 50에서 100%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상승에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하면 안 되겠다. 이게 실적이 컨센 대비 3분기는 조금 슬로우할 걸로 예상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6월 10일 정도에 발표한 레포트거든요. 거기서는 공급망을 체크했더니 3분기에도 지금 이렇게 올려줘야 돼. HBM은 이렇게 올라가야 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아마 2분기 매출은 이건 NH투자증권 추정치입니다. 근데 NH투자증권 추정치는 이제 요런 숫자와 예상 영업이익률은 아마 실적 발표가 되면 우리가 매스컴에서 들을 수 있는 소식들은 하이닉스 전 세계 1등 달성했다. 요런 매스컴의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75%. 그러니까 그 숫자가 사실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자극적인 맛이라 3분기, 4분기까지 이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사실 계속 숫자는 올라갈 건데 요 정도의 폭을 보고 나서는 언젠가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이 꺾이겠지? 그게 주가에 바로 반영을 하겠지?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자, 근데 그거는 허앵코님 상승률이 꺾였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거는요. 상승률이라는 건 계속 오를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상승률이 꺾였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제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아니, 좀 혼내주세요. 지금 많이 화났어. 아니, 지금 혼내줘요, 나를. 부장님. 그거는 정말 비싼 주식을 거래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치. 아니, 이건 비싸잖아. 퍼가 100배, 200배, 300배, 500배야. 근데 상승률이 높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게 논리가 설명이 되는데 이 상승률에 미분값이 꺾였을 때 그럼 팔아야죠. 그거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비싼 주식들은 그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지금 삼전익스 퍼가 몇이에요? 지금요? 5배, 6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10배가 가기에도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뭐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뭐 5배, 6배, 7배 이 수준이죠. 그죠? 그 수준의 정말 시장보다도 더 저평가돼 있는 주식을 이익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상승률이 줄어들었다고 그 잣대로 이걸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다니면서 네. 저를 이렇게 예. 그거는 좀 맞지 않고요. 혼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면 마이크론도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어서 미국에서 지금 거래량 1등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스페이스X 아니에요? 최근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거래량 요새 거래량 1등 테슬라일까요? 엔비디아일까요? 무슨 ETF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뭔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로. 네, 샌디스크도 아니고. 샌디스크는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 한참 미치고요. 시가총액이 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회사고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의 심리라든가 위험 자산의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심볼격인 종목이 이제 마이크론이에요. 마이크론. 네, 이제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거래량도 제일 많고요. 네. 상승률도 뭐 좋고.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모든 면에서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 뭐 당연히 우위에 선도에 있죠.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물량적인 측면에선 삼성전자 앞서지만 퀄리티 측면에선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죠. 네. HBM은 압도적으로 1등이죠. 영업이익도 마이크론보다 한 예전에는 좀 더 많이 한 50% 차이 났는데 지금은 좀 마이크론이 많이 따라왔지만 그래도 한 20-30%는 더 영업이익도 더 하이닉스 많이 나고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돼 있고 그렇죠. 하이닉스는 한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유입이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한국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나옵니다. 아.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 상장돼 있는 이유만으로 네. 왜냐하면 전자닉스가 너무 올라서 한국 시장이 올해 9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 입장에서는 한국은 2에서 3% 담는 시장인데 아하. 이게 5% 6% 됐잖아요.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급에 펌프를 받아야 되는 하이닉스는 네. 마이크로 어제 11% 올랐는데 오늘 막 3%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죠? 3%도 안, 3% 정도 오르잖아요. 원래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에 같이 상장돼 있었으면 같이 올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가장 문제였는데 요게 이제 ADR이 8월에 상장되면은 이제 상황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에 하이닉스가 ADR이 상장이 되면 결국은 액티브 패시브 펀드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종목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살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이건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대비 지금 디스카운트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전 굉장히 넌센스하게 마이크론이 이제 어제부로 역전했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보다 이익은 한 30% 부족한데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근데 시가총액은 더 높다. 근데 요게 이제 미국에 상장됨으로써 요런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트리거가 저는 될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게 그래서- 8월 정도에 예정이 지금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통과가 됐고 네. 지금 상장 뭐 예비 심사인가요? 뭐 이런 게 어. 통과됐고 상장은 지금 8월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저희가 이게 굉장히 가슴 떨리는 건데 네. 이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올해는 편입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은 또 편입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하이닉스 뭐 요 정도로 바뀌게 되고요. 빅4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브로드컴 정도는 가볍게 제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치고 TSMC랑도 어쩌면 왜냐면 이제 이익은 하이닉스가 TSMC보다 더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TSMC보다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절반 정도거든요. 그럼 이게 똑같은 밸류를 주기 어렵다고 해도 이익이 2배니까 네. 시총은 한번 멱살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수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반도체 4위의 편입 종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이 K리그 할 때 연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리그에 없었죠. 손흥민은. 그러다가 네. 그랬나요? 축구 잘 몰라서. 네. 싹티. 잘하시네요. 없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리그 가고 어떻게 됩니까? 몸값이 어떻게? 그렇죠. 똑같은 손흥민인데 공 두 개 더 몸값이 붙는 어떻게? 거죠. 갑자기 네. 축구를 막 3배 4배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몸값이 이게 노는 우와. 물이 달라지면 그 우리도 미국 가면 어떻게 공 뒤에 두 개 더 붙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가시죠, 같이. 아니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 저 지금 장표 안에서 사실 브로드컴 제끼고 어깨를 TSMC랑 나란히 할 수 있음에도 너무 감사한데 그렇게 되면 8월 이후에 하이닉스와 삼성의 위치가 많이 달라질까? 저는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 굉장히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죠. 시가총액 역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ADR이 상장이 되면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있는데 네.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얼마 전에 어, 그래가지고 예. 붙었다는 기사가 막 나오니까 예.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우선주 막 밀어내고 막 갑자기 수주기사 막 파운드리 그렇죠. 뭐 수주기사 구글과 손잡는다. 엄청 파운드리 내보내는 거예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도 네. 자극이 필요해요. 네, 자극이 필요하고 그럼요. 아마 뭐 반도체 사업부 분사라든가 아. 아니면 ADR 상장을 하이닉스처럼 추진할 가능성이 자 여기서 네. 또 질문.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을 텐데.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아. 1위가 되는 거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이라든가 아유, 못 참지. 삼성전자의 뭐 주주들도 이제 그때 되면 야 우리는 뭐 하냐 빨리 그렇죠. 이거 주주 가치 빨리 올려야지 되면 왜냐면 하이닉스가 먼저 이 뭐죠 그 인센티브도 하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따라가게 파업도 됐잖아요. 사실 따라가죠. 그 하이닉스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로 가는 거죠. 가면은 삼성은 왜 못 가? 뭐라도 가야죠. 왜 못 가? 근데 지금 사업 구조로는 애매해. 왜냐면 여러 사업이 있어서 아, 이 반도체 그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편입도 어려워. 아하. 매출 기준으로는 다른 사업부 비중이 높으니까. 아. 그러면 분사 얘기도 쪼개기 상당히. 분사 얘기도 이제 아마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그래요? 높고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지금은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이 다른 사업부랑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래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 저는 지금 그런 그림이 보이는데. 우리 부장님 그러니까. 혹시 어렸을 때 웅변하셨어요? 아니요. 저 거의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외칩니다.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네. 무언가 이렇게 들을 때 저도 방송을 보면 설득력 있게. 뭔가 이게 좀 톤이 다운돼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오버톤으로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모니터링까지 아. 꼼꼼하게 하시는군요. 네. 아주 매일 훌륭한 보고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아니 저는 네. 아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방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삼성전자는 ADR을 왜 안 하는 겁니까를 제가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 구조가 좀 다르군요. 이 필라델피아 지수에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다른 아. 사업부 매출 비중이 아직은 좀 높기 때문에 이익은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높아도 네. 그러면은 분사와 ADR 상장까지 삼성전자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근데 지금 임박한 건 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오늘 부장님께서 재밌다. 설명을 정말 네. 잘해주시는 거를 우리 댓글창에도 많은 칭찬이 올라오고 심지어 잘생겼다, 진짜. 오늘 외모 칭찬까지 웬만하면 제가 이런 거 안 읽어드리거든요. 네. 오늘 잘생겼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올라오고 두 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웅변학원이 있었고 있었죠. 없었어요? 저도 있긴 했는데 주판 학원도 있었습니까? 두 분 어렸을 있었지만 때? 다니지 있었죠. 않았어요.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됐으면 있었지만 다니지 않았던. 잠깐 또 세미나 홍보 드리면서 약간 캄다운하고 손가락을 잘 움직여. 약간 캄다운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저희가 오프라인 여의도에서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오후 1시고요. 여의도 본사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기다릴게요. 1부 매크로를 활용한 투자 전략 우리 김영원 차장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2부 왜 지금 우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김현태 책임 운용력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요날 1, 2부 제외하고도 또 개별 종목 상담. 상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학교 아니고요. 저도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들어갈 때 국민학교였는데 바뀌더라고요. 초등학교죠. 전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예요? 아니 저는 누나가 국민학교 출신이라 어. 누나한테 물려받는 이 학용품들은 땡땡 국민학교가 써 있었는데 교련했어요, 안 했어요? 없었죠 저는 그런 부장님 거. 교련하셨죠, 교련. 불안했죠. 네, 네. 우리 북한군 물리칠 아마 이러면서. 항상 국계에 대한 경례 안 하셨습니까? 항상 매일 아침에 등교하면 국계에 대한 경례. 하고. 국계에 대한 자랑스러운 태극기 이렇게 앞에 했다고요? 이거 몸과 아니고요?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 초등학생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야 토론회에서 이건희 대표가 애기였다면 여기에선 제가 애기인 걸로 응애. 응애 하면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세 번째 질문 갈까요? 네, 외국인의 세 번째. 수급. 네. 네. 환율. 예, 맞습니다. 요것도 저희가 요새는 조금 주춤할 때도 있지만 외국인들 많이 매도를 하고 또 환율이 또 높으니까 야 이거 1,500원대 환율은 옛날에 IMF 때 환율이고 공항 가면 막 1,600원이더라 막 이러면서 환율이 시장도 이렇게 업앤다운도 심하고 환율을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상치 않고 펀더멘탈이 안 좋은 건데 주식 시장은 지금 거품이다 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높은 환율은 오히려 너무 좋은 펀더멘탈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좀 역설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뭐죠? 그 기자회견인가 거기서 네. 답변을
제가 지금 자료로 준비한 거를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1주년 기념. 예, 저랑 네, 좀 기자회견. 생각이 저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많이 매도를 하고 그거를 달러 환전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네. 이게 외국인들은 다 터는데 개인들은 눈치 없이 주식 산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네.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한국 증시에 대한 비관적인 엑소더스를 의미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오해다. 오해다. 이게 오해인데 그게 아니고 반도체 주식이 올해 코스피가 막 92%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의 세법상 포트폴리오 한도가 초과되면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매도다. 네. 팔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게 세법이 정해져 있어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거는 반도체가 너무 잘 돼서 외국인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팔아서 환율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오른 환율은 도리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또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달러를 버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 잘 되는데 오히려 환율 수혜까지 금융시장 때문에 보는 거죠. 펀더멘탈로.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외국인이 너 120조나 팔았어. 그거 알아? 얘네들이 모르고 파는 거 아니야. 다 나중에 떨어질 걸 예상하고 파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외국인들의 코스피 보유액은 연초 대비 지금 2배가 늘었어요. 120조를 팔았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액은 그냥 제가 어설프게 뭐 늘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네. 아니라 숫자로 지금 조사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404조에서 2918조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네. 팔았지만. 그래서 한국 증시가 싫어서 파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 한국 비중이 너무 커져서 이게 불가피하게 비중을 줄인다. 요렇게. 그래서 매도가 많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늘어난 건 보유액은 압도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법인세 감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제 혜택을 해외에 투자하면서 받기 위해서는 이 포트폴리오에 기계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지펀드나 뭐 모든 외국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인세 혜택을 받는 데는 이런 단일 종목은 25% 미만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해당 시장에서 한국에 포함된 시장에서 25% 유지가 돼야 되고 포트폴리오 내에서 5%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 50% 미만이어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요게 이제 전자닉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증시의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주가 상승이 이 세법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런 룰들에 걸리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팔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타난 거라 요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네. 요런 포트폴리오 관리의 프로세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외국인의 매도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정말 안 좋게 보고 파는 쪽도 있고 정말 좋게 보고 사는 쪽도 있지만 가장 큰 한국 시장에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순환의 측면에서 보면 네. 외국인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매도하고 그러면 이제 비중이 작아진 다른 시장을 사야 되는 게 보통 달러로 사겠죠. 달러로 사다 보니까 환율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또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또 환차익이 또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면 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왔어. 왜? 환율이 또 1,500원대 환율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PER은 또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주가는 또 더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 또 외국인이 이게 비중이 또 올라갔네. 사이클이 비중이 이거 또 올라갔어. 선순환. 지난달에 팔았는데 이거 또 25% 넘었네. 네. 조금 또 팔아야 매도를 되고. 하게 되고 아. 그러면은 또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반도체 수출은 또 사상 최대가 되고
그러면 기업이익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 지금 요 휠 안에, 요 순환고리 안에 지금 갇혀 있어서 이 환율이 뭔가 문제를 반영하는 환율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너무 좋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는데 그 환율이 또 더 좋은 거를 또 더 극대화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과 암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암보다는 이제 명에 집중하는데 또 얼마 전에 시장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이제 고환율 맞아요. 하면서 네. 그 환율을 이제 붙잡고 이게 촉발하는 문제가 정말 무서울 거다. 그런데 이제 환율만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 국가 신용도라든가 네네. CDS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굉장히 낮은 그런 시장들을 같이 한번 보고 판단한다면 이게 환율이 되게 문제니까 네. 이게 지금 큰일 났다. 그런 거는 조금 너무 과도한 공포고 유튜브에서 사실은 조회수 노리고 그런 컨텐츠 많이 나오니까요. 너무 내 마음을 벌렁벌렁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하도 제 고객분들도 많이 물어보셔서 네. 어제도 물어보셔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좋습니다. 저도 지금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이해는 하고 계세요. 네네. 이해 대체적으로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봤을 좋아요. 때는 그러니까요. 느낌은 또 좀 다르죠. 저도 네. 지금 심장이 아픈 게 심장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장표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약 한 5분? 5분. 예, 예. 맥스로 자, 5분?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까지 마무리 했고. 지으면 시차를 두고 그럼 계속 이 고환율은 계속 되는 거냐라고 보면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초반에는 왜 달러 안 가져오냐, 앞으로 환율 오를 것 같으니까 안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다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그동안은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돈을 잘 벌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네. 형편이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월급을 많이 받아서 좋았지만 뭐 옷도 좀 사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고마웠던 후배들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통장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지만 당장은 또 추가 투자 뭐 반도체 장비 발주도 해야 되고 미국 쪽에 또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번 돈을 아직까지는 한국에 많이 가져올 수가 없는데 그쵸. 요 실적이 누적이 되면은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이렇게 많이 받은 지금 반도체 수익을 가지고 원화 환전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 환원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배당도 해야 되고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도 사야 되잖아요. 자사주 살려면 환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자사주랑 배당 환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국내 투자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정도 되면 내년 배당 시즌이야 이 정도 되면 대규모로 지금 전자닉스에 지금 누적된 달러가 매도가 되면서 강력하게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업 밸류업과 주주 환원을 위해서 많이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되면은 정말 우리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원화 안정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요런 시점이 이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달러에 대한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선진국 지수 편입 이런 것들도 지금 아까 전에 그런 우리 구조적인 외국인들의 그런 리밸런싱 매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벤트니까 요것도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은 네. 이제 원 달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페이스X 얘기를 지난주에 네. 사실 꽤 많이 하셨어요.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이 지금 연이트 급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40%? 간단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대부분 이제 유튜브나 전문가들은 이거 너무 비싸다. 이게 거품이다. 이제 크게 초반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상승은 스페이스X 상승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예, 지난주에도 제가 요 자료를 분석해 드렸는데 주식이 한 4%밖에 상장이 안 돼요. 근데 사야 될 때는
뭐 나스닥 100도 앞으로 사야 되고 S&P 500은 지금 이게 정해지진 않았고요. 근데 ETF 우주항공 ETF도 사야 되고 성장주 하는 매니저들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만 되면 사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테슬라 주주들도 스페이스X 사고 싶겠죠. 그래서 물량은 5%밖에 안 되는데 요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요 락업이 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싼 프리미엄이 정말 맞느냐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더 날카롭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뭐 한 3개월까지 요럴 때까지는 수급 요인 때문에 스페이스X가 좀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중장기로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사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는 뭐 내가 이거 사서 단기에 좀 팔고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급상으로 지금 또 나스닥 100 상장이 나스닥 100의 편입이 6월 안에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수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일방적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요런 수급의 역학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펀더멘탈은 그러면 뭘 봐야 되냐? 그럼 펀더멘탈은 지금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네. 120m짜리 아파트 30층, 40층 높이 큰 로켓을 지금 계속 띄었다 내렸다 지금 그거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스페이스X와 우주항공 다른 기업들의 섹터들. 다른 기업들도 그거 타고 궤도에 가서 사업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쉽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페이스X 이야기까지 네. 나눠봤고요. 열정 넘치는 우리 정우창 너무 부장님과 좋았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가 다시 1%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시총 3위주, 지금 삼성전기까지 1에서 2% 넘게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니까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이 양전을 했고 낙폭이 좀 컸었던 종목들의 낙폭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1.5%대로 낙폭 살짝 줄여갔는데요. 이게 또 온도차가 나다 보면은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너무 이제 또 소외감 느낀다고 그렇죠. 외로우시니까 네. 오후장에는 조금 이 소외감의 괴리가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기운이 정말 요즘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번에 한국 그 1차전 했잖아요. 네네네. 저 월드컵. 1대 0이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한국 승리 예측해 주니까 바로 또 이기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2대 1인데 네. 한 곳이 빼면 1대 0이랑 그 마찬가지죠. 숫자로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네. 어. 이번 주 또 경기 있으니까 우리 여도원과 함께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금요일에 축구인데 금요일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이제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럴 땐 시장 쭉 보시면서 네. 그런 거 잘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